끝내 말하지 못한 사랑 이제야 들리네요.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밤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아들의 참회록입니다. 너무 늦게 깨달은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에게 남긴 깊은 울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만남에는 인연이 있고 모든 이별에는 가르침이 있다. 하지만 우리는 늘 그 인연을 당연하게 여기고 그 가르침을 뒤늦게 깨닫곤 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역시 그랬습니다. 그에게 아버지는 늘 곁에 있는 존재였지만 동시에 가장 멀리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서울 어느 오피스텔. 34세의 준호는 오늘도 야근에 지쳐 있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휴대폰에는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저장된 번호가 있지만 통화 기록은 석 달 전이 마지막입니다. 나중에 성공하면 효도할게요. 준호는 늘 그렇게 말했습니다. 대학 입학할 때도, 취직했을 때도, 승진했을 때도 항상 나중에였습니다. 아버지는 그때마다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무뚝뚝한 얼굴로. 준호의 기억 속 아버지는 늘 그랬습니다. 말이 없고 감정 표현이 서툴렀습니다. 어린 시절 준호가 학교에서 상을 받아와도 그래라는 짧은 말뿐이었습니다. 대학에 합격했을 때도 회사에 취직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왜 우리 아버지는 다른 아버지들처럼 안 해줄까? 준호는 점점 아버지와 멀어졌습니다. 대화는 줄어들었고 명절에도 의무적으로 내려가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준호는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도 날 별로 안 좋아하시나 보다. 그러니까 저렇게 무관심하지. 하지만 그것은 준호의 착각이었습니다. 아니, 무명이었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무명. 진실을 보지 못하고 어둠 속에서 헤매는 상태. 준호는 아버지의 사랑을 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은 흘러 어느 가을날 저녁. 준호의 휴대폰이 울립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고향 이웃 아저씨. 왠지 모를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준호야, 내 아버지가 오늘 오후에 돌아가셨다.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귓가에서 웅웅거리는 소리만 들릴 뿐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심장마비였어. 밭에서 일하시다가 고통 없이 가셨다고 하더구나. 준호는 그날 밤 KTX를 타고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기차 안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어둠을 보며 준호는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저 왔어요. 이제라도 왔어요.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무상. 모든 것은 변하고 머무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붙잡으려 할 때는 이미 사라진 뒤입니다. 장례식장은 조용했습니다. 시골 마을이라 조문객도 많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영정 앞에 앉아 아버지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사진 속 아버지는 어색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평소에 보지 못했던 미소였습니다. 아버지가 웃을 줄도 아셨구나. 준호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아버지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아버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슨 꿈을 가졌었는지, 어떤 아픔을 안고 살아왔는지. 이틀째 되는 밤, 준호는 아버지의 방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낡은 옷장, 오래된 책들, 먼지 쌓인 서랍들. 그러다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수첩 한 권을 발견했습니다. 표지에는 일기라고 삐뚤빼뚤하게 쓰여 있었습니다. 준호는 떨리는 손으로 수첩을 펼쳤습니다. 2018년 3월 15일. 오늘 준호한테 전화했다. 바쁘다고 끊더라. 괜찮다. 젊은 놈이 일 열심히 하는 게 좋지. 나도 젊었을 때 그랬으니까.
그래도 목소리는 들어서 좋았다. 2018년 7월 22일. 더운데 준호가 걱정된다. 서울은 여기보다 더 덥다던데. 밥은 잘 챙겨 먹는지 모르겠다. 전화하고 싶었지만 괜히 귀찮게 할까봐 안 했다. 수박을 택배로 보냈다. 좋아할까? 2019년 1월 1일. 새해 첫날이다. 준호가 명절에도 못 내려온다고 했다. 회사 일이 바쁘다고. 이해한다. 나도 준호 나이 때는 가족보다 일이 먼저였으니까. 그래도 보고 싶긴 하다. 많이. 2019년 9월 8일. 오늘 준호 SNS를 봤다. 동네 김씨 아들이 알려줬다. 회식 사진이 올라와 있더라. 준호가 웃고 있었다. 언제 저렇게 환하게 웃는지 몰랐다. 나한테는 한 번도 저렇게 웃어준 적이 없는데. 내가 부족한 아버지라서 그런가 보다. 2020년 5월 20일. 오늘 가슴이 좀 아팠다. 병원에 가볼까 했는데 괜히 준호 걱정시킬까봐 안 갔다. 약국에서 소화제 사 먹었다. 나이 들면 다 이런가 보다. 준호한테는 말하지 말아야지. 얘는 착한 놈이라 걱정할 거다. 2021년 3월 14일. 준호가 승진했다고 한다. 자랑스럽다. 내 아들. 전화로 축하한다고 했더니 내라고만 하고 끊더라. 표현이 서툰 건 나한테 물려받았나 보다. 미안하다 아들아. 2022년 10월 3일. 준호한테 잘 못해준 게 너무 많다. 어릴 때 더 안아주고 더 칭찬해주고 더 사랑한다고 말해줄걸. 나는 말이 없는 사람이라 그런 거 잘 못했다. 그래도 준호는 알겠지?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2023년 6월 17일. 요즘 자꾸 준호 어릴 적 생각이 난다. 5살 때 내 손잡고 처음 바다 갔을 때, 10살 때 자전거 타는 거 가르쳐 줬을 때, 중학교 입학식 날 양복 입고 간 게 어제 같은데, 시간이 왜 이렇게 빠른지. 이제 나도 나이가 드나 보다. 2024년 2월 28일. 준호야. 너한테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데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 아빠는 말주변이 없는 사람이라서 그냥 이렇게 일기장에나 쓴다. 너는 아빠의 자랑이고 아빠의 전부야. 아빠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는 알고 있지? 2024년 8월 30일. 오늘도 준호 생각을 했다. 잘 지내고 있을까? 밥은 제때 먹고 있을까? 아프진 않을까? 전화하고 싶지만 바쁠 것 같아서 참는다. 괜찮아. 건강하기만 하면 돼. 그것만으로도 아빠는 행복하단다. 마지막 페이지. 2024년 11월 2일. 준호야. 아빠가 말은 못했지만 너를 정말 사랑한다. 너는 아빠의 가장 큰 자랑이고 가장 큰 행복이었어. 미안하다. 더 잘해주지 못해서. 그리고 고맙다. 아빠의 아들로 태어나줘서. 사랑한다 아들아. 수첩을 읽는 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는 늘 자신을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매 순간 자신을 그리워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표현이 서툴렀을 뿐입니다. 그리고 준호는 그 사랑을 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기준으로 아버지를 판단했습니다. 저 사람은 날 사랑하지 않아라고 단정 지었습니다. 준호는 수첩을 가슴에 안고 소리 내어 울었습니다. 아버지, 미안해요. 제가 몰랐어요. 아버지가 저를 이렇게 사랑하신 줄.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왜?
하지만 그것은 준호 자신에게 해야 할 질문이었습니다. 준호 역시 아버지를 사랑했지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나중에를 외치며 살았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늘 무상을 잊고 삽니다. 지금 이 순간이 영원할 것처럼 착각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영원히 곁에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를 외칩니다. 시간은 많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무상은 누구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시간은 흘러가고 인연은 사라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제야 깨닫습니다. 너무 늦게. 장례를 마친 뒤 준호는 아버지가 다니시던 절을 찾았습니다. 작은 시골 절이었습니다. 스님께 인사를 드리니 스님은 준호를 알아보셨습니다. 자네가 준호구먼. 자네 아버지가 자네 이야기를 많이 하셨네. 스님, 제 아버지가 뭐라고 하셨나요? 스님은 잠시 하늘을 바라보다 말씀하셨습니다. 자네 아버지는 매달 이 절에 오셔서 자네를 위해 기도하셨네. 108배를 하시면서 자네가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빌었지.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하셨어. 스님, 저는 말주변이 없는 사람이라 아들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제대로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도 부처님은 제 마음을 아시겠지요? 제가 얼마나 저 아이를 사랑하는지. 그렇게 말씀하시더군. 준호는 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스님은 준호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자네 아버지는 표현이 서툴렀을 뿐 자네를 누구보다 사랑하셨네. 그리고 자네도 아버지를 사랑했지. 다만 서로 그것을 제대로 나누지 못했을 뿐이야. 그것이 우리 중생들의 모습이네. 사랑하면서도 사랑한다 말하지 못하고 그리워하면서도 그립다 말하지 못하지. 스님,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버지께 사과도 못 드리고 사랑한다는 말도 못했는데. 스님은 잠시 침묵하시다가 말씀하셨습니다. 자네 아버지는 이미 알고 계셨네. 자네가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부모와 자식의 사랑은 말이 필요 없는 법이야. 다만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했을 뿐이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네. 자네 마음을 아버지께 전하게. 진심은 언제나 통하는 법이니까. 그날 밤 준호는 아버지의 영정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몰랐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이렇게 사랑하신 줄. 제가 너무 어리석었습니다. 제 기준으로만 아버지를 판단했습니다. 아버지가 무뚝뚝하시다고 저에게 관심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는 늘 저를 사랑하고 계셨습니다. 다만 표현이 서툴렀을 뿐입니다. 아버지, 사실 저도 아버지를 사랑했습니다.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다만 말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창피해서, 어색해서, 그리고 시간은 많다고 생각해서. 나중에 해도 된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나중은 오지 않았습니다. 아니, 나중이 왔을 때는 이미 아버지는 곁에 안 계셨습니다. 아버지, 미안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저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시고 사랑해주셔서. 제가 그것을 몰랐던 것이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이제라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그날 이후 준호는 달라졌습니다. 아니, 깨어났습니다. 그는 어머니께 매일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어머니는 전화를 받을 때마다 우셨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준호는 직장 동료들에게도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고마워.
내 덕분이야. 친구들에게도 연락했습니다. 보고 싶다. 만나자.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준호는 깨달았습니다. 사랑은 표현해야 한다는 것을, 나중은 없다는 것을, 지금 이 순간이 전부라는 것을.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것은 무상합니다. 변하고 사라집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도 언젠가는 떠납니다. 그래서 지금 사랑해야 합니다. 지금 말해야 합니다. 지금 안아줘야 합니다. 준호는 매주 아버지 산소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이야기했습니다. 자신의 하루를, 자신의 마음을, 자신의 사랑을. 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으셨지만 준호는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듣고 계시다는 것을. 그리고 준호는 아버지의 일기를 읽으며 깨달았습니다. 사랑은 크고 화려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매일 걱정하고 매일 그리워하고 매일 기도하는 것.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과거를 쫓지 말고 미래를 바라지 말라.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현재의 이 순간을 깊이 관찰하라. 우리는 늘 과거를 후회하고 미래를 걱정합니다. 그러면서 정작 지금 이 순간을 놓칩니다.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을 놓칩니다. 준호의 아버지는 떠나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사랑은 남아 있습니다. 낡은 수첩에, 준호의 기억 속에, 그리고 준호의 삶 속에. 그리고 준호는 이제 압니다. 사랑은 말할 때보다 잃고 난 뒤에 깊어진다는 것을. 하지만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사랑은 지금 이 순간 곁에 있을 때 말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곁에는 누가 있습니까? 부모님이십니까? 자녀입니까? 배우자입니까? 친구입니까? 그분들께 오늘 지금 말해 주십시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어색해하지 마십시오. 나중으로 미루지 마십시오. 나중은 없습니다. 지금이 전부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것은 무상합니다. 지금 이 순간도 흘러가고 있습니다. 곁에 있는 사람도 언젠가는 떠납니다. 그러니 지금 사랑하십시오. 지금 말하십시오. 지금 안아주십시오. 그것이 준호가, 그리고 준호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남긴 가르침입니다. 끝내 말하지 못한 사랑. 하지만 이제야 들립니다. 준호는 듣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그리고 아버지도 들으실 겁니다. 준호의 사랑을. 비록 이 세상에는 함께하지 못하지만 마음은 통합니다. 사랑은 통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은 괴롭다. 하지만 그 사랑이 진실했다면 그것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형태는 변해도 사랑은 남는다. 준호의 아버지는 떠나셨지만 그분의 사랑은 준호의 삶 속에 살아 숨쉽니다. 그리고 준호는 그 사랑을 다른 이들에게 나눕니다. 어머니께, 친구들에게, 동료들에게, 그리고 세상에. 그것이 진정한 효도입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것. 청취자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밤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화 한 통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사랑해. 고마워. 보고 싶어. 단 3글자, 3단어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준호처럼 후회하기 전에 지금 말하십시오. 사랑은 표현할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무상한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영원한 것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 모두에게 평안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에필로그. 준호는 지금도 매주 아버지 산소를 찾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저 오늘 엄마한테 사랑한다고 말했어요. 엄마가 우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슬픈 눈물이 아니라 기쁜 눈물이었어요. 저도 울었어요. 참 이상하죠?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가 이렇게 사람을 울리고 웃게 하고 행복하게 만드는데 우리는 왜 그 말을 안 했을까요? 바람이 불어옵니다. 준호는 그것이 아버지의 대답이라고 믿습니다. 아버지, 저 이제 알았어요. 사랑은 말해야 한다는 거. 그리고 지금이 전부라는 거. 가르쳐 주셔서 고마워요. 비록 이런 방식으로 배우게 됐지만요. 준호는 미소 짓습니다. 슬프지만 동시에 평온합니다. 아버지 사랑해요. 그리고 다음 생에 다시 만나면 그때는 매일 사랑한다고 말할게요. 매일 안아드릴게요. 매일 웃겨드릴게요. 약속해요. 산소 앞에 놓인 국화가 바람에 흔들립니다. 준호는 그것이 아버지의 미소라고 믿습니다. 모든 만남에는 인연이 있고 모든 이별에는 가르침이 있다. 사랑하십시오, 지금. 말하십시오, 지금. 그것만이 우리가 후회 없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